안녕하세요. 얼마 전 믿기 힘들 정도로 저에게 진짜 역대급 복수를 할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을 정도로 큰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 저희 초등학교 시절을 묻거나 추억이 어땠냐고 물으면 전 할 말이 없었죠. 아니, 오히려 할 말. 분노로 가득 찬 말들로 인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내뱉어 나의 그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기 싫어서 입을 꾹 다문 나날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난 초등학교 운동회 때 부모님이 엄청 맛있는 거 가져와서 애들이랑 다 나누어 먹었다. 난 초등학교 애들이랑 아직도 연락하면서 사이좋게 지낸다. 정말 행복해. 라는 말들을 친구들이 할 때마다 무척이나 외로워진 저였습니다. 왜 제가 그런 감정을 느꼈냐면요. 저에겐 부모님이 없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7살 때부터 전 외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죠. 엄마가 원래 저를 양육하기로 했는데 재혼을 하신 이후로 절 짐덩이처럼 생각하면서 아예 외할머니 집에 저를 맡기고 전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심지어 저뿐만 아니라 외할머니까지 아예 찾아오지 않을 정도로 연을 끊고 살았고 굉장히 힘들게 저와 할머니는 함께 살게 되었어요. 누가 봐도 그분 허리를 끌고 폐지를 주우는 할머니, 그리고 몸이 작고 왜소해서 남들보다 확실하게 안 좋은 쪽으로 튀는 저. 누가 봐도 불쌍하고 사회 소외계층인 저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어둡고 한글을 잘 모르셔서 글을 못 읽으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제가 입학할 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해서 뒤늦게 구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이 조사할 때 저를 발견해서 제가 남들보다 입학도 늦게 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른들이 손길에 어영부영 그렇게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저희 집 사정을 알게 된 교무부 선생님이 저희 담임쌤에게 특별히 저를 관리할 걸 신신당부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교무부 선생님이 특별 부탁에도 불구하고 제 담임 선생님은 절 개미 보듯이 보았어요. 아니, 오히려 개미가 아니라 바퀴벌레, 짐승, 곤충 보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멸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리디 어린 초등학생 1학년인 저로서는 담임쌤이 절 이유 없이 싫어하고 제가 지나가면 큰 소리로 넌 안 씻고 다니니? 뭔 냄새가 아우 이렇게 찌릉내가 아휴 미쳐 내가 진짜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곤 했지요. 저 사실 집에 온수가 안 나와도 애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얼음장 같은 물에도 매일 몸을 씻었거든요. 집에 드라이기도 없어서 밖에 나가면 머리가 깡깡 얼어서 학교에 도착할 때면 머리카락 끝에 서리가 껴서 똑하고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걸 잘 아는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면박을 주는 건 온전히 확실히 저를 싫어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걸 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아무래도 선생님부터 저를 싫어하니까 자연스럽게 반에 있는 애들 모두 저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야, 너 냄새나! 쌤이 너 냄새난다고 가까이 하지 말래. 하면서 저를 소외시키기 시작했죠. 어린 나이에 저 정말 큰 상처였어요. 그래서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오줌을 팬티에 지릴 정도로 무척이나 무서워했고 반에서 저도 모르게 오줌을 싸버리니까 애들이 저에 대한 차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아르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하면서요. 빨리 이 지옥을 탈출하고 싶다. 몇백 번을 되뇌어였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이 지나가고 제가 다행히 그 선생님 반 아이가 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을 다 다른 담임쌤을 만나서 다행스럽게도 그 담임쌤들이 도움으로 전 교회나 지역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조금은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 아이들도 저를 뭐 엄청 좋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내게 뭐라고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좋아하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저 그냥 나랑 함께 있어주기를 바랬으니까요. 바라는 게 없으니까,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만족도도 더더욱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을 올라가고 나서 그 1학년 때 저를 무척이나 괴롭힌 선생님과 또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넌 에휴 여전하구나. 아직도 안 죽었니? 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애한테 안 죽었니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전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작은 반에서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 절대적으로 선생님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또다시 아이들이 맹목적인 선생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그로 인한 왕따, 이런 것들을 겪기 싫어서 선생님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선생님은 저를 더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장, 부회장 선거에 나갔을 때였어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급격하게 성적이 오른 절 친구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은 인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작정하고 공부를 해서 이런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자 하고 폐지 줍는 곳에서 할머니가 주워온 문제집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전교 200등이었던 제가 1등에서 3등을 하니까 학부모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고 애들도 저의 공부 비법을 궁금해해서 저에게 관심을 주었거든요. 그런 역량이 제가 초5 때 반장 선거에서 뽑힐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장에 당선이 되면 부모님들이 와서 해야 할 게 많았던 거였어요. 저는 뭐 회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항상 할머니는 몸이 아프고 폐지를 주어야 하니까 회장인 저만 부모님 없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전 몰랐어요. 저 빼고 다른 회장, 부회장 엄마들이 돈을 모아서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 잘 부탁한다고 촌지를 돌렸다는 것을요. 선생님이 제가 지나가는데 이유 없이 갑자기 머리를 손으로 팍 내리치는 겁니다. 복도에 지나가는 애들도 다 뒤를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전 너무 놀라서 고개를 쳐들고 선생님을 쳐다보았고 선생님은 넌 뭔데 주제도 모르고 회장으로 뽑힌 거니? 니만 선생님한테 주는 것도 없고 생활기록부 이런 거 홀라당 좋게 쓰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어림도 없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눈치 없는 것들 그리고 가난한 것들이야. 쥐뿔도 없는 것들이 아득바득 기어올라와서 사람 살살 속을 긁어버리고 난 그게 제일 싫어. 가난이 묻은 그 냄새도 싫어 하면서 저를 힘껏 내리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서러웠던지 집에 가서 할머니 몰래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했나봐요. 하나님, 저는요 왜 부모님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제가 회장이 되었는데 회장이 되면 인생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자격이 없대요. 이 세상에서 살 자격도 없고 천지도 안 주니까 쓸데없는 존재라고. 학교에서
닌 나가주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했어요. 나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냥 죽고 싶은데 우리 할머니 때문에 너무 미안해 하면서 잠결에 혼잣말을 한 거예요. 할머니가 그걸 듣고 충격받으셔서 그 다음날 저 몰래 학교를 찾아가서 교무부장님한테 저희 잠꼬대를 말하고 담임쌤과 면담을 한 겁니다. 담임쌤, 할머니가 찾아와서 교무실을 깽판 놓으니까 무엇라 할 말도 없었고 그저 죄송하다고 고개를 꾸벅 숙일 뿐이었대요. 그때 절대로 저에게 이상한 말 안 하고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담임쌤이 모진말이나 그런 것들을 안 당하게 되었어요. 교무부장님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널 특별하게 더 관리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냐고 하면서 저에게 사과를 해주었지요.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도 학교에 내 편을 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런 행복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저희 할머니가 쓰러진 겁니다. 원체 연세가 많으셔서 항상 걱정이긴 했지만 여름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가 일사병에 걸리고 결국 골목에 쓰러져서 숨이 멈춘 상태로 발견된 거였어요. 얼마나 슬프고 미친 듯이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일하게 나의 힘이 되는 할머니께서 내 곁을 떠나니까 무어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함과 두려움이 쏟아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교무부장님이 빈소에 찾아와서 상주 노릇까지 대신해 주시고 그 해에 제가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이런저런 활동들과 프로그램들을 연계해 주셨어요. 혼자가 된 저를 위해서 제가 보금자리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와 연결도 해주셨고요.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1년을 교무부장님 덕분에 마음 추스리면서 잘 지낼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 부장님이 제가 학교에서 일한 지 5년이 넘어서 다음에 다른 학교로 발령이 받게 된 겁니다. 교무부장님이 떠나시면 제가 학교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게 되는 거였어요. 무척이나 무섭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죠.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교무부장님은 잘 지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저에게 남기고 그리고 두둑한 돈봉투와 함께 떠나셨습니다. 이걸로 잘 버텨보라고 하면서 본인 한 달 월급치를 저에게 준 거였어요. 문제는 교무부장님이 떠나니까 저를 악독하게 괴롭힌 담임쌤이 교무부장 자리로 올라간 겁니다. 6학년 때 다행히 그 쌤과 같은 반이 되지는 않았지만 절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쌤은 저를 악독하게 괴롭혔어요.